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일이죠. 사실 그날을 잊을 수 없었던 더욱 큰 이유는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원래 인천에서 거주 중이었지만 업무상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유지하다가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일을 끝내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을 바에야 직접 만나 깔끔하게 끝맺음을 짓고 오고 싶었거든요. 자정이 다 돼서야 도착했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써줬어야 했다는 이야기부터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거죠. 사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던 거라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한편으론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늦은 시간, 다음 날도 출근을 해야 해서 다시 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나 홀로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토해내고 있던 찰나에 계기판에 경고등이 떴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면서 기름이 다 떨어졌던 건데 전 몰랐던 거였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좀 있었지만 이제 경고등이 점등되었으니 아직은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젠 여자친구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는 승용차 몇 대와 대형 화물차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졸음이 와서 잠시 눈붙이러 들렸던 거겠죠. 막상 휴게소에 오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보통 주유소가 휴게소 출구 쪽에 있었기에 곧장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 보이지 않던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턱 잡더니 뭔가 주절주절 강한 사투리를 쓰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신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 떨이로 주겠다며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갔겠지만 그 남성들 생긴 거며 덩치며 말 그대로 조폭 같아서 집에 어르신도 없다며 조심스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멍하니 저를 응시하더니 대뜸 그냥 공짜로 줄 테니 저기 가서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따라갔더니 언제 세워놨는지 제 차 옆에 트럭 한 대가 반대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는 냉동 탁차 어설프게 흉내낸 것 마냥 작은 컨테이너를 올려놨는데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에 대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대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 납치하는 그런 수법이었죠. 저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을 뒤로하고 살살 뛰어가는데 저를 향한 욕설들이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에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로 살짝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안에는 건강식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서야 식은땀을 닦아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대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필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를 않는 건지 저는 더욱 불안한 듯 문미러를 향해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았으며 바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으니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니 제 차 옆엔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아무도 없던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 두 명은 마음만 먹으면 저를 제압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뒷자리에 누군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다가도 살에 들려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언가 찾는 척 자연스레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에 낯선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아마 저는 그대로 실신을 했을 겁니다.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히터를 틀지 않아서 차 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제 손에도 역시나 그저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다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고 악셀을 밟는데 오히려 속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니 조급했던 마음에 기름을 넣는다는 걸 잊은 채 휴게소를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다음 휴게소는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그땐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기름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 휴게소에서 그 트럭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구간이라 그 덕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도망쳐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그 트럭이 저를 보고 급정거를 했지만 속도를 엄청 내서인지 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걸 직시한 후 저는 밖으로 나와 버튼을 눌러 자동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거리에서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곧이어 제 차 코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동시에 남성이 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휴게소에서 봤던 두 남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그 둘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워쌌습니다. 이후 차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제 차는 썬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아마 어둠 속에서는 차량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제가 겁을 먹고 없는 척 했을 거라 생각했는지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해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을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놀란 듯 넘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트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고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덩달아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뱅음을 내며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고 텅 빈 고속도로에는 다시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스럽게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운전석에 몸을 실었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과 그들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다는 것을 말이죠.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동공은 저를 원망하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